나는 서울에 위치한 작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내가 다니는 대학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매일 아침 통학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지만 녹음이 우거진 조용한 캠퍼스의 분위기를 좋아해 즐겁게 다니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숙사에 얽힌 오래된 소문이다. 학교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로 밤에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다. 특히 3층의 끝방, 즉 313호는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떠돌아다녔다. 그 방에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누군가의 인기척까지 느껴진다는 것. 게다가 몇 년 전 그 방에서 불행한 사고로 한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도 있어 사람들은 그 방을 기피하게 되었다. 나는 원래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는 편이라 그저 웃어넘기고 있었다. 그런데 여름 방학이 다가올 무렵 해외 연수 일정이 취소되어 기숙사에 머무르게 되었다. 당시 기숙사는 거의 비어 있었고 나는 운 나쁘게도 313호에 배정받았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복도 끝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 내다보는 듯한 느낌이 종종 들어 소름이 돋곤 했다. 내가 무의식 중에 신경이 쓰였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깬 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뚝 떨어지며 숨조차 쉬기 어려운 답답함이 느껴졌다. 그리고 313호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없을 텐데 마치 누가 일부러 연 것처럼 조용히 열린 문 사이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방 안에서 희미한 귓속말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이상한 전류가 몸을 훑고 지나간 것처럼 소름이 돋으며 온몸이 무거워졌다. 도저히 그곳에 더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복도를 딸려 내 방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며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나는 관리실에 문의하였고 다행히도 다른 방으로 옮길 수 있었다. 기숙사를 떠나는 날 관리실 직원이 작게 속삭였다. 그 방 예전부터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서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죠. 조심하세요. 그 이후로 나는 가능한 한 기숙사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기로 결심했다. 아직도 가끔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와 문이 열리던 소리가 떠오르지만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 밤 그곳에는 정말로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1920년대 말 대한민국의 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기묘한 사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이 마을은 철길 하나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길은 밤마다 울리는 기차 소리로 인해 주민들에게 생명의 줄기와 같은 존재였다. 기차는 온갖 물자와 사람들을 싣고 오가며 외따로 떨어진 마을 사람들의 개도시의 소식을 전해주곤 했다. 하지만 1928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12시가 넘어 마을을 지나가야 할 기차가 묘하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여겼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깊은 밤 마을의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비밀스럽게 모여 기차가 실종된 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들은 철길을 따라 걸으며 귀신같이 조용한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숲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젊은이들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오한에 몸을 떨었다. 찬바람도 불지 않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희미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한층 불안해진 그들은 자리를 지키고 기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차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서서히 다가왔고 그 속에서 한때 영광스러웠던 기차의 형상이 섬뜩하게 드러났다. 그 기차는 실체가 없는 것처럼 그저 공중에 떠다니듯 움직였고 창문 안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굳어있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무엇인가 외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세상에 소음에 파묻혀 들리지 않았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온 존재들처럼 느껴졌다. 겁에 질린 젊은이들은 기차의 모습을 똑똑히 확인한 채 마을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전했다. 이 비밀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직접 그 기차를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 기차의 전설은 조금씩 사그라들며 새로운 세대에게는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몇몇 노인들은 여전히 그 기차를 목격했던 날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불길한 이야기로 후세에게 전하곤 했다. 그러던 중 현대에 들어서 다시 그 기차를 봤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이번에도 여전히 기차는 실체가 없는 듯 차원 너머에서 나타나듯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했다. 전문가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어떤 명쾌한 설명도 내놓지 못했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이 기차가 단순한 전설 이상의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현재 그 마을의 주민들은 밤이 깊어지면 아무도 그 철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곳곳에 떠도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기차가 실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를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차가 왜 거기 있는지, 그리고 몇십 년 만에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울릴 때마다 기적의 소리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로는 곤지암 정신병원 관련 이야기가 있다. 이 공포 썰은 실제 곤지암 정신병원의 폐쇄된 상태와 관련된 도시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몇 해 전 나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늘 해오던 평범한 여행이 아닌 조금 더 소름 끼치고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폐건물 중 하나인 곤지암 정신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1996년에 돌연 폐쇄된 이후로 수많은 도시 전설과 괴담의 중심이 되어왔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단 말을 전하곤 했다. 친구들 몇몇은 반신반의했지만 모험심에 불타는 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여름의 끝자락, 우리는 곤지암으로 향했다. 병원은 외진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가는 길은 점점 어두워졌다. 다행히도 그날은 달이 밝아 약간의 빛이 있었지만 날이 저물자 무섭도록 조용해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낡고 거대한 건물은 우리를 위협하듯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첫 발걸음을 내딛자 소름 끼치는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친구들과 각자 손전등을 준비했지만 그 빛은 초라할 정도로 좁았다.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의료기구와 부서진 침대, 그리고 벗겨진 벽지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간간히 농담을 던지며 긴장을 풀려고 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첫 순간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우리 주변에서 맴돌고 있는 듯 명확해졌다. 긴 복도를 따라 걸으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가자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돌아서려는 찰나 복도 끝에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가 살짝 보였다. 우리는 경악하여 서로를 바라보았고 다시 보았을 때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겁에 질린 우리는 그곳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던 중 이상하게도 복도와 방이 끝없이 이어졌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느낌이었다. 도처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와 간간히 삐걱거리는 문소리,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더욱 공포로 몰아넣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때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뒤로 넘어졌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갔고 그의 발목 부근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이 최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와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우리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에 안도했다. 하지만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후 우리는 찍었던 사진들을 확인하기로 했다. 사진 속엔 우리의 웃고 있는 얼굴과 함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배경,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들, 그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무언가가 찍혀 있었다. 특히 마지막으로 찍힌 사진에는 복도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던 하얀 가운의 여자,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런 종류의 모험은 절대 하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단순한 폐건물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과 미스테리가 얽힌 진정한 공포의 장소였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낡은 저택이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192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수많은 사람이 한때 그곳 헤머물렀던 흔적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자 그곳을 찾는 사람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저택을 친숙하게고 원장댁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장은 일제강점기 때 마을을 떠나 일본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이후 이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서울에서 온 대학생 그룹이 이 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마을 주민과 함께 일을 마친 후 밤늦은 시간에 쉴 곳을 찾고 있었는데 고 원장댁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저택은 외관에서 오래된 탄내가 풍겼고 창문은 먼지가 끼어 어렴풋이 빛을 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겁에 질리기보다는 무엄심에 불타올라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학생들 중 몇 명은 마당에 둘러앉아 저택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집에서 밤이 되면 혼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더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택 어딘가에서 정말로 땅, 땅, 따땅 하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누가 그 소리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려던 찰나에 피아노 소리는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그때 방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창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오래된 거울이 마치 무언가에 맞은 듯이 금이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가가 거울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거울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아닌 이상하게 뒤틀린 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고 그 얼굴은 초인종 소리에 맞춰 사라졌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학생들은 서로 등을 맞대며 잠도 자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저택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에게 밤사이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저택에서 실제로 피아니스트 생활하던 원장의 아내가 있었고 그녀는 저택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게야.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버려진 채로 남아있으며 어쩌다 용감한 여행자가 그 앞을 지나갈 때면 간간이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오싹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을 지나가는 이들에겐 전해지고 있습니다.